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자, 최근에 경제 뉴스를 보시다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건설을 위해서 건축이나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혀 배운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건설회사가 이 토지허가구역 제도 등과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 1차 면접으로 등장하는 BC 면접, 비즈니스 케이스 면접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는 부가적인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도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 자체를 억제하겠다라는 거죠. 투기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을 어떤 제한을 둠으로써 가격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을 실수요 조건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우리가 집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정되는 절차는 보통은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지자체가 같이 관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되고요.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연장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워낙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2, 3년 뒤에 없어질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고업지역 등을 구분을 했을 때 허가가 필요한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0평방미터 이상, 상업은 200평방미터 이상, 공업은 660평방미터 이상. 요 이상의 구역에서 우리가 어떤 허가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정부의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형태이고요. 일단 매매가 이루어질 때에도 거래 유형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교환이 있을 때에도 받아라. 증여가 있을 때에도 받아라. 그리고 5년이 초과되는 임대차 조건일 때에도 받아라. 라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 허가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요건을 가지고 허가를 하냐? 일단은 실수요 여부이냐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을 하죠. 그렇듯이 이 계획 자체가 적정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이용 계획 자체가 또 타당성이 있냐, 말 그대로 투기 목적이냐 아니면 부당 목적이 아닌 정말 해야 되는 목적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냐,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이 일단은 서울의 강남, 그리고 서초, 송파 지역이 재건축 투자 과열로 인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의 성남, 그리고 하남 등이 이제 신도시 발표 후에 투기 우려로 인해서 우리가 지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도 일부 산업단지가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돈을 버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가냐? 일단은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가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정말 본인의 어떤 불손한 의도로 이 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형사처벌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곧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 법도 앞으로 지속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이제까지 본 바 대한민국 정부가 땅값이 너무 오르거나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도 두고 보지 않고요. 그렇다고 집값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두고 보지 않는 말 그대로 컨트롤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반대되는 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음 정권에서도 이 서울이나 경기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예전과 같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염두를 두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사업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경제기사에서 많이 보는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어떤 타격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연습은 해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